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내용을 다시 조금 더 정리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나오는 등차 중항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그리고 오늘은 문제도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등차 중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중에 이제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일정한 수열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죠?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다.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 A의 n 플러스 한 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항상 D라고 하는 숫자로 똑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n번째 항에서 공차를 더한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수열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항 찾기 놀이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어떻게 쓸 수 있었어요? 첫째 항 더하기 n-1 d 이렇게 줄 수 있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가 주는 시사점이 뭐라 그랬죠? 네, 모든 항은 첫째 항과 누구로? 공차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지난 시간에 요만큼까지는 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죠. 모든 항이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항 몇 개가 주어지면? 두 개가 주어지면 우리는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모든 항이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 가능하고 일반항은 첫째 항과 공차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첫째 항과 공차로 이루어진 항 두 개가 주어지게 되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아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특징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그랬습니까? 1차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n에 대한 1차식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 하나 더, 세 번째, n의 개수는 누구랑 같다? 그죠? 공차랑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보면 모든 개수의 합은 첫째 항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까지 확인을 해봤던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등차 중항입니다. 등차 중항. 자,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적당히 배열했을 때 그 아이들이 가지는 관계를 묻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만약에 순서대로 A와 B와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론 예습을 한 아이도 있을 거고 미리 한번 본 학생이 이 강의를 다시 듣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운데 녀석의 두 배가 왼쪽 오른쪽 두 개 합한 것 같아. 이건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등차 수열의 정의로 유도되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정의는 각 항들 사이의 차이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요 항에 대한 차이가 B-A이고 이 항에 대한 차이가 C에서 B를 뺀 거다 보니 요 두 개는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했을 때 B의 두 배가 누구랑 같다? A 더하기 C랑 같더라 이야기죠. 그래서 연속한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면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옆의 항의 합과 같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B는 2분의 A 더하기 C 이렇게 되므로 가운데 있는 아이는 양옆의 산술 평균과 같습니다.
어색한가요? 산술평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먼저 아시죠? 명제에서 배웠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등차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데, 그럼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n번째 항과 n 플러스 한 번째 항과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다. 자, 등차수열이라는 i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등차수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좀 전에 했듯이 n 플러스 한 번째 항과 n 번째 항의 차이는 n 플러스 두 번째 항과 n 플러스 한 번째 항의 차이와 같더라. 그래서 2배의 n 플러스 한 번째 항의 2배는 n 번째 항과 n 플러스 두 번째 항의 합과 같더라 라고 하는 등차수열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친절한 문제는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것과 똑같이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 두 가지의 식 다 모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봤을 때 등차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처럼 연속한 세 개의 항이어야 되냐?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등차수열을 가지고 와볼까요? 자, AN이 만약에 등차수열이다 라고 해보죠. 등차수열이다. 그 다음에 뭐 공차는 D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A1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이렇게 가고 있는 무한수열이 왔겠죠. 자, 이 아이의 공차는 D가 될 거예요. 왜? 처음부터 제가 D라고 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A1을 가지고 오고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이렇게 두 칸씩 건너뛰게 되면 이 아이는 등차수열을 이룰까요? 아니면 등차수열이 아니게 될까요? 정답은 등차수열을 이룬다겠죠. 보면 원래 가지고 있던 공차가 D였는데 이렇게 두 칸씩 이동했을 때는 공차가 누구로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두 칸씩 가니까 원래 등차수열에서 일정 간격만큼을 뽑아내면 등차수열이 되어버리는 거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제가 뜬금없이 네 번째 항부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 그 다음에 열 번째 항, 그 다음에 13번째 항 이렇게 가게 되면 또 어떨까요? 첫째 항을 임의로 안 가지고 네 번째 항을 첫째 항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얘하고는 세 칸 차이가 나는 거죠. 항들이 세 칸 차이가 나고 세 칸 차이가 나니까 이 아이도 공차는 누가 되죠? 3D로서 또 등차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즉 AN이 등차수열일 때는 일정한 간격씩 가지고 오더라도 그 아이는 등차수열을 이루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를 가지고 등차중앙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A1과 A2와 A3 세 번째 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게 만약에 뭐 33이다 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해요. 첫째 항과 공차로 모든 항이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첫째 항을 주고요. 얘는 첫째 항과 공차 하나, 첫째 항과 공차 둘 이렇게 되었을 때 네가 33이구나. 그러면 이 아이가 3A1 더하기 3D는 33이고 A1 더하기 D는 11이구나. 이렇게 해결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차중앙을 적용시키는 거지. 어떻게?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가운데 항의 2배와 같다 그랬죠. 이 세 개는 등차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가 A1 더하기 A 세 번째 항이 2A2랑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아이는 3A2가 되고 얘가 33이죠. 그러면 A2는 누구다? 네, 11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실제로 이 아이가 두 번째 항인 건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등차중항을 적용할 때는 꼭 이렇게 모든 항을 첫째 항과 공차로 만든다기보다는 이렇게 연속된 세 개의 항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얘를 이쪽에서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번째 항과 뭐 일곱 번째 항과 열 번째 항 이렇게 주더라도 얘가 만약에 뭐 51이다 이렇게 주더라도
네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 열 번째 항, 이 아이가 전부 다 3칸 차이씩 일정하게 벌어져 있죠. 그러면 이 수열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 이 아이와 이 아이 두 개 더한 것은 가운데 항의 2배가 되므로 3a의 일곱 번째 항은 다시 일곱 번째 항의 3배는 51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일곱 번째 항은 누구? 네, 17이다. 이렇게 등차 중항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 대한 표현,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었을 때 양옆의 합은 가운데 항의 2배와 같다. 근데 그게 꼭 연속한 3개의 항일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으로 등차 중항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되셨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항이 3개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을 때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A1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만약에 55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그럼 이 아이를 간단히 할 수 있을 것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의 시야는 요렇게 3개가 등차수를 이루니까 요거 2개의 2배는 얘가 될 거야 라가 되겠죠. 그쵸? 또는 어떤 아이는 쌤 저는 이렇게 할래요 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시야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A1 더하기 A의 3, 그 다음에 A의 5 이거 하나와 A의 2 더하기 A의 4 이런 시야를 바라보게 되는 거겠죠. 확인해 봅시다. 자, 이것과 이것에 대한 합은 가운데 있는 아이의 몇 배다? 예, 2배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이 아이는 3A,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이 3개는 또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니까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한 것은 뭐다? 예, 2배의 세 번째 항의 2배가 될 것이다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 2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5A3는 55가 될 거고, 네, 세 번째 항은 뭐다? 네, 11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즉 2개가 주어지든 3개가 주어지든 항이 여러 개 주어지든지 간에 등차 중항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고, 결국 이 아이를 바탕으로 등차 수열의 합을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